작폭산 신작 게임 노베나 디아블로스 어제 출시했고요. 4월 27일날 오늘 28일날 구매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아까 사운드랑 어느정도 해놨고요. 풀스크린으로 바꿔놨고 콜렉션 아무것도 없고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 스트리밍 중에는 특정 엔딩들이 제외되는 모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트리밍 모드 역시 사건 현장과 범인은 랜덤으로 바뀌며 스토리 또한 일방적인 플레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스트리밍 모드로 가는 엔딩 공략 모드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스트리밍 중이신가요? 아이고 굿데이님 어서오세요. 스트리밍이 방송만 하는 건가? 아닌데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 아닙니다로 해야 되겠지? 스트리밍 중이 아닙니다. 스트리밍 중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자동 저장만을 진행합니다. 당신은 행동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재는 실존 모든 지명, 인물, 사건, 단체, 기관과는 무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요한복음입니다. 호호. 선택까지 8일 10월 25일 목요일.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어디를 주인공이 갔어. 여자를 5명이 만나는데 1명이 사람이고 4명이 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돼. 말기는 무슨 제가 박준성이에요. 제가 박준성입니다. 주인공이.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가족끼리 이제 여행 간거지.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토론은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멀어진 산골이라지만 이따위로 갑작스럽담.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구만.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좀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와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구만. 사운드 나오는구만. 최현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 김석훈 PD님을. 하하.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 많은 PD이며 앞에서 옆주행이 아니라 역주행 아니야. 역주행. 옆주행이 그 차선 2개인 거 말하는 거지. 2차선 말하는 거죠. 역주행 말고 옆에서 그냥 반대쪽에서 오는 거 말하는 거지. 아, 이 PD가 이제 주인공의 선배네. 뉴스트레이스 실내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아,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럴 수 있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어우 씨.
김선배 역시 뉴스트 레이스의 일원으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사기 같은 걸 쳤나 보네. 실수를 했나 보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 저널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시사 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이번에 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박준성이다.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치등에 스위치를 올렸다. 와, 이거 깜빡이 소리까지 제대로 들리네. 허허.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내 얘기 하는 건가 보네. 이거 지금 원래 19,000얼마인가 그런데 10% 할인해서 17,000얼마일 거예요. 2만원인가? 17,500원인가 내가 샀던 것 같거든? 오늘 샀거든?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호호. 괜히 라디오를 노려봤구만. 아! 딴딴. 아니!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사운드 적당합니까?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스토리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보고 내가 그 목적지라 해야 되나? 내가 가는 곳에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 게임이야. 근데 이제 여자가 5명이 나오거든요. 5명이 나오는데 4명은 뭐 악마나 나쁜 애들이고 1명이 사람이래. 근데 그 1명을 찾아서 내가 같이 탈출을 해야 되는 게임이야. 오,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계속 직진입니다. 잘못 찾아보면 내가 죽겠지. 이제 배드 엔딩이 되겠죠. 다이 엔딩이 되겠지. 방금 전에 분명 커브길이. 오우 홀리 쉣. 노.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홀리 쉣.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봤다. 어우 뭐야. 허허. 시동이 다시 걸렸네. 통차 씨발. 차가 고장났네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국산차를 모델로 했네요.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지박지 여관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일정이 꼬이게 생겼다.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아, 내가 취재를 간 거네. 거기에 취재를 갔네요. 아, 뭐야. 전화 및 메시지 기능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폰이 안 잡히네요. 어디 가니? 구석진 데로 갔나 보네.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듯하다. 휴게소나 여가지로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야 될 각오를 해야겠구만. 일단 차를 버리고 가네요. 차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나중에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 마을. 아 맞아, 그거에서 봤던 거다. 게임 소개 영상에서.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봤다. 해도 지기 시작했고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될 것 같다. 너무 멀리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저렇게 마을 표지판이 있는 건 바로 앞이라는 소린데 멀리 있는 듯 하다고 하네요. 말하자마자 씨. 뭐야, 비 오는 게 아니야. 아, 저 나무에 뭐가 걸려있네.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비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매어진 흰 전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아, 커피 500ml를 거의 원샷 하듯이 먹었네요. 여기인가 보고. 아, 여기 있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 소망 언덕마을.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휴지 아닙니다. 천이라잖아. 건물들 사이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창문들. 가릴 처지냐. 천천히 들어갔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게임을 저장합니다. 대충 스토리는 아시겠죠? 소망 언덕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한계가 자욱한지라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내. 아니 씨발 놀래라. 사람이야 좀비야 씨. 다크서클을 뭐야. 근데 딱 교회 그분이네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 목걸이를 안에 하고 있고요. 성경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고 항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해. 호호. 뭐야 섬뜩하게. 허허.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그 남자라고 생각했다. 사이비? 사이비도 아니겠지. 여관이다.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소망 여관이라고 적혀있었다. 중얼거리며 여관문을 밀어 열었다.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와, 개날 같네요. 어서오세요 손님. 도전과제를 달성함.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를 뭐야.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방 드릴까? 오, 음성지원 한국어 쩌네요. 전화? 네,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예?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여기가 안개가 지독하다고.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아니겠지. 안개가 이 모양이니 장기 터는 건 아니겠지.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허허.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전화가 안 되네요. 하하.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외부와는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허허.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목소리는 되게 정상이네요. 생긴 건 좀 비정상이긴 한데. 걱정은 마셔. 오, 표정 바뀌는 거 약간.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어.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어.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목걸이에 여기 십자가 모양이 실루엣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진짜 사이비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허허.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렇구만. 방 하나 그럼 주십시오.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박준성. 현금 없어요? 현금 없는데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아이, 알겠습니다.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근데 말하는 건 되게 정상이네요.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이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호, 역시 시골이라 인심이 좋네요. 근데 생긴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하는 건 완전 정상인이네. 방 나름 깔끔하네요. 허허. 맞네. 근데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지. 깔끔한 건 잘 모르겠네.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벌렁 들어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더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가 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스트레이스 오보 논란에 사과.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선배와 사이가 멀어진 거는.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허허.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뭐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요. 맞네. 아니야. 우리끼리 마음대로, 약간 오컬트 추리 어드벤처라서 우리끼리 일단 마음대로 그 추리를 하지 말자. 추리를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보고, 그 뭐가 이제 선택지 같은 게 만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때그때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실종 실종 사건. 이 지역은 최근 관광 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벌떡 몸을 일으켰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은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컨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뭐야? 소년의 화원, The Boys Garden. 동화책이다.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줬다고 하네요.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켜낭은 아닐걸? 몰라. 근데 이거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이거 스토리를 보면서 하면 켜낭이 될란가 모르겠네. 근데 엔딩이 여러 개인 게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플레이 타임이 길진 않을 거야. 그리고 일단 국산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은 내가 많이 못 봤거든. 옛날 RPG 같은 게임 말고.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폰 된다. 폰. 뭐야? 아니 씨발. 선택까지 8일이라고 씌어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번호가 666-666-666이네요. 발신인은 불명.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깜짝이야. 씨발. 숲이라고 왔네요. 더 포레스트를 하라는 건가?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이 수수께끼의 문제가 뭔지 알 수 없었다. 허허.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일단 자는 거네요. 조사를 안 하네요. 선택까지 8일인데 하루 그냥 지나갔네. 8분의 1 정도를 했다는 건가? 그러면 게임 10월 26일 금요일. 아,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이불에서 기어 나오고,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 놀래라 씨발. 알트 F 할 뻔했네요. 물이 칼칼 잘 나온다. 솔직히 씻을 때 수압 약하면 존나 씻기 싫잖아.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에 피로가 좀 가신다. 저거 물 맞으면서 담배 피면 기분 개 좋은데.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굉장히 이른 시각. 샤워기 좋은 거 쓴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빗마을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 했다. 모처럼 외지 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할 것도 없다. 나갑시다. 또 문자 왔네 씨발. 선택까지 7일. 허허. 아니야, 담배 피면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샤워기 이렇게 등에 따뜻한 물 존나 맞으면서 옆에 창문 조금 열어놓고 몸 안 보일 정도로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고 씻으면 기분 개 좋아요. 어.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아니 씨발 눈이 떠졌는데 어떡합니까? 앞니는 누구한테 쳐맞아서 나간 거야? 씨.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오후 1시 되면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친절하네 근데 아저씨.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1시부터 저녁까진 건물 안에만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뭘 못 믿어 씨. 그렇네. 내가 저 아저씨한테 취재 이야기를 했나? 이런 스파커 뭐야?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다방하기 뻔하다고. 아니야, 사람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랬어. 너 숲 한가운데 있었다. 마을을 둘러보던데 왜 숲이 왜 있는 거지?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마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죽어 떨어진 잎들이 바람에 날려와 내 발목을 치고 지나간다. 산책로가 보인다. 뒤쪽에 아주 깊은 숲에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 저절로 흔들리네요 화면이. 호호.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플래그죠.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흡!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년다. 이 앞에 설마 시체가? 설마?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한파랑 같이 된다고?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귀엽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홀리 쉣! What the fuck? 사람이야 저거?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쿡쿡.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홀리 쉣. 아, 바름님 어서오세요. 공포랑이에요. 오컬트입니다. 오컬트 추리 어드벤처예요. 국산 신작이고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출시돼서 오늘 바로 샀거든요. 저 책상에 무슨 마법진 같은 게 있네요. 무슨 의식 같은 걸 하는 그런 거 같네. 저 닭돌기로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 하려 생각을 하려 해도 놓인 것은 분명히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호호. 고깃덩이처럼. 우. 후.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진짜 시체다.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 만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내가 쫓고 있던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다. 종교. 사이비에 관한 그런 게 맞나 보네.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으로 있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게임을 저장합니다. 사건 현장 조사. 오른쪽 위에 무슨 6칸이 있네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건가?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선배는 늘 말해왔다.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거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거 모조리 찍어두자. 아니 씨 왜 자꾸 마우스가 삐져나가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사진 한 개 찍었고요.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숲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다. 종교 마법진 약간 의식에 쓰는 그거네요. 의식 같은 건가? 봤죠? 주인공이 당돌하구만. 웅돌이 아닙니까?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시체. 처참한 시체를 보니 한숨이 나온다.
근데 요 보니까 뭐 이 모가지에 피가 좀 많이 나네요. 여기 목에 뭐 털이가 범인이라고요? 아니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기자예요. 제가 기자인데 한번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존나 인지도나 약간 그런 게 깎여버린 거야. 나랑 내 선배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 실종 사건을 취재하러 어떤 마을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 주인공을 주변에 이제 5명의 여자를 만난대. 5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그 5명 중에 1명만 사람인 거야. 4명은 무슨 악마 뭐 이상한 애들이겠지. 그 5명 중에 1명 사람을 찾아서 걔랑 같이 여기를 탈출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일단 그게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고, 내용은 저도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주인공 웅돌이 많다고? 갑자기?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에선 아직도 덜 굳어진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된다. 시체를 좀 더 관찰했고 기록을 마쳤다. 계속 조사해볼까요? 가방을 열어봅시다. 백팩 안에서 눈에 띄는 수첩 하나가 발견됐다.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사령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는구만. 이건 뭐라고 적힌 걸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유서다. 유서를 남겼다는 건 자살인가? 어허. 모르겠군. 읽기도 어렵도록 휘갈겨져 있었다. 읽기 힘든 글씨는 자세히 훑어보니 하나의 키워드가 보인다. 종교겠지? 중요한 키워드야 이건. 그 특성을 기록했다. 아니 특성이 씨발 뭔지를 안 가르쳐주네. 잠깐만요. 이거 3개 남았는데 여긴 2개 남았어. 3개 다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쪽지가 붙어있었다. 뭐지? 알아볼 수가 없대. 일단 액자. 손을 털고 일어났다. 일단 닭돌기를 찍읍시다. 닭돌기.